담낭이라는 것은 간 아래쪽에 오른쪽 우상복부 간 하방에 간에 붙어 있는 장기고요. 약 크기는 8에서 10cm 정도 되고 약 한 80cc 정도의 담즙액을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액을 보관 및 농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분비가 되면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가서 지방 음식의 소화를 돕는 장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담낭입니다. 대표적인 담낭 질환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담낭 용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끼는 담석증, 그리고 이 담석증에 의해서 악화되는 만성 담낭염 및 급성 담낭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이 유발되는 담낭암,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담낭 용종은 흔히 우리 담낭 안에 혹이라고 불리는 양성 종양을 일컫는 말이고 일정 크기 이상으로 증가됐을 때 암으로 발전 가능한 이런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담석증이라는 것은 담낭 안에 담석이 형성되어서 그로 인해서 소화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느껴주는 오른쪽 윗배의 통증 또는 명치 통증을 일으키는 이런 증상을 담석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담석증이 악화된 경우에 그것이 이제 만성적으로 온 것을 만성 담낭염이라고 하는데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미만의 일상적인 견딜만한 통증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섭취했을 때 반복적인 짧은 기간이라도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만성 담낭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만성 담낭염이 갑작스럽게 악화돼서 응급실로 오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통 급성 담낭염이라고 하고 급성 담낭염은 심한 통증과 그 다음에 발열 그리고 백혈구 증가 이 3가지가 부합되었을 때 우리가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담낭암이라는 것은 보통 담낭 용종이나 담석에 의한 만성 담낭염이 오래 지속되었을 경우 흔히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로 예후가 굉장히 발견 당시에 많이 진행되었을 때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암이지만 비교적 초기에 진단되었을 경우 상당히 예후가 좋은 그런 암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담석이라는 것은 담낭 내에 담즙이 정체되어서 생기는 돌들이 대부분입니다. 담즙의 정체, 음식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거나 아니면 금식을 너무 지나치게 한 경우에 담낭 내에 담즙의 정체가 오고 그 담즙의 정체로 인해서 돌에 담석의 전구체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돌이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떤 유전성지라든가 출혈성 질환이 있어서 음부인자들이 담낭 내에 형성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담석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담석증의 증상은 처음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자꾸만 얹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명치나 오른쪽 윗배가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들고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빵빵한 느낌이 자주 드는 게 첫 번째 증상입니다. 이것이 좀 지나면 명치나 오른쪽 윗배가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무겁고 그것이 조금 더 악화되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픈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더 악화되면은 급성 악화를 통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의 수가 대다수입니다. 일부 환자분께서는 어떤 불편감을 느끼지 않은 상태로도 바로 담낭염으로 급성 담낭염으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은 이미 그 전부터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담낭 내에서 담석에 의한 많은 염증이 진행되어 있다가 그 진행된 염증이 감염이 형성되면서 이제 급성 담낭염으로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외래나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들에게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담낭이 없어도 살 수 있나요? 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담낭의 역할은 담낭 안에 담즙을 저장 및 농축하고 있다가 지방 음식이 들어오면 분비돼서 지방 음식을 소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담낭이 없어지면 우리 몸의 역할들이 조금씩 새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담도가 일정 부분 늘어나고 그 전에 담낭을 통해서 담즙의 분비가 조절되는 것이 소장의 회장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몸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담낭을 떼내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이 음식을 잘 드시면서 살 수 있고 다만 최소 한 달 내지 3개월 정도까지는 너무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설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반복적인 복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기만 하고 한 2, 3개월 지나서 몸이 적응을 하면은 사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담낭 절제술의 방법에는 이게 3가지가 있는데 개복화 담낭 절제술, 복강경화 담낭 절제술, 로봇 보조화 담낭 절제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당연히 복강경화 담낭 절제술이 가장 메인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것이 단일공화 로봇 보조 담낭 절제술입니다. 복강경화 담낭 절제술이나 로봇 담낭 절제술을 통해서 도저히 수술이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출혈이 너무 많거나 유착이 너무 심하거나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개복화 담낭 절제술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든 간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복강경화 담낭 또는 로봇화 담낭 절제술을 통해서 수술이 시작되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개복화 담낭 절제술로 가고 로봇 보조화 담낭 절제술, 복강경화 담낭 절제술 비슷한 치료 성적을 거두기 때문에 그거는 주치의의 판단 하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담석이 형성되면 그 담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담석 자체의 형성을 예방하는 것이 좋고 그 예방법은 아주 단순하게 건강한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근데 이 건강한 삶을 사신다는 게 가급적 너무 많은 과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의 과다 섭취를 피하고 그리고 또 너무 반복적인 금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물론 담낭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담석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원인 중에 하나지만 많은 금식을 통해서 담낭 내에 담즙의 정체가 오고 그로 인해서 담석이 형성됨으로써 담낭염이 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좋은 예방법은 건강한 삶을 살고 건강한 음식과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꾸준하게 자신의 신체를 가꿔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낭 질환은 담낭 용종, 담낭염, 담낭암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담낭 용종이든 담낭염이든 어떤 거든 간에 이것들은 추후에 담낭암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가장 강력한 예후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담낭염이든 담낭용종이든 그 증상이나 수술의 범주에 들어갔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수술적 치료를 하도록 권고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서구화된 음식 습관의 변화와 운동성의 저하로 인해서 담낭염의 발병 시기가 차츰차츰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 담낭암의 예후인자는 보통 담낭용종이나 담낭염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이 담낭용종과 담낭염이 젊은 시절에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담낭암으로 갈 수 있는 강력한 예후인자를 안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담낭용종이나 담낭염이 수술의 범주 내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하실 것을 권고해드리고 빠른 치료만이 나쁜 예후인자를 갖고 있는 담낭암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설사 또한 담낭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기인 경우에 굉장히 치료 성적도 좋고 설사 그것이 진행된 암이라 할지라도 많은 시술과 수술 방법을 통해서 완치의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담낭 질환의 치료와 그리고 진단되었을 때도 또한 많은 치료 방법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낭암이 비록 많은 연구에서 나쁜 예후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질환도 많은 치료와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환자분들께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 의료진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